프로젝트의 문을 누가 한번 열어볼까요? 범이 친구, 빨리 설명할게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 맘대로 하세요. 시작! 역사여행! 거기로 하나로 향하는 우리 예!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역사 여행을 막 쭉 떠나봤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역사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어떤 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역사 여행 중에서 통일에 대한 단서와 위기 극복을 위한 비결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굉장히 큰 사건 하나 또 만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만나볼 텐데 이거 혹시 사건 이름 뭡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우리가 성취기에 나오는 이 세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일단 칠판에 모실 텐데요. 이분은요, 그 미나 친구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산성에서 싸웠어요. 행주 산성이라는 곳에서 싸웠어요. 누굴까요? 권율. 그리고 이분은요, 바다에서 우리 나라 조선을 지킨 분이에요. 누굴까요? 이순신. 그리고 이분은 우리 동네에 묘지가 있으세요. 박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누굴까요? 박대우. 네 분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우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보여요?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진왜란 극복 과정 탐색.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써보고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을 여러분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먼저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을 여러분이 소개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사. 조사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근데 맨날 쓰던 거 있잖아요. 어떤 절차로 우리가 조사를 했었어요? 원인 과정 결과. 네, 일단 주요 사건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인, 과정, 결과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걸로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뭐 맨날 뭐 썼어요? 칠판에 있는 거 뭐예요? 역사지도. 역사지도에도 사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야기꾼 활동 뭐예요? 전이수. 전이기수 활동을 해볼 텐데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탐구 질문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임진왜란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끝에 대해서는 선생님 역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상근대전투.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뭐였습니까? 노량해전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요 인물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다 올려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명량해전. 명량해전. 두 번째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행주대첩.
가서 다 선택했어요. 뭡니까? 한산도 정암진. 정암진전투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소개를 하면 다음 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이 순서가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수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활동할 건데 처음부터 뭐 왁자지껄 모든 활동 바로 시작할 겁니까? 아니요.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개별. 개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내가 내용을 이해하면 모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맨날 어떤 자료를 썼어요? 기본 자료. 기본 자료 또 학급 자료. 자료 참고 지금 와이파이 된다 그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역사넷 같은 거 이거 어떤 매체예요? 인터넷. 인터넷 매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서관에서 빌린 여러분 책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활동을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명량해전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모듬한테 부탁을 했고요. 나머지 행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정암진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각각 두 모듬에게 조사 그리고 소개 활동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서 랜덤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자료를 넘겨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나와요. 다 물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문사들이
아, 네. 벌써 찾았어? 잘 찾았네. 연결 어떻게 쓰냐? 갈게요. 어디가 일본인지 여기요. 우리가 원인 가져가지고 나머지는 다 조선. 발로 해놓고 물 끓여오려. 우리 다 했어. 거기 뭐 동작하나 뭐 필요합니까? 일본 전선, 전전선. 탐구지만 만약 바다가 넓었다면 전투하기 어땠을까? 근데 너무 바다에 만약 바다가 넓었다면 전투하기 어땠을까? 넓은 바다가 어땠을까? 이거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이. 물살 타는 생각은 바다에서 전투를 야, 이거 안 어려웠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이번에 쌤이 도와주려고 다른 질문 없을까?
여러분이 더 잘 만드는데 제 도움이 돼요. 이대로 안 해도 돼. 하는 게 나야 돼. 그리고 답변은 나는 그럼 생각해봐. 그 지금 명랑해전이 이겼어. 이겼어요. 그러면 요 일본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날까? 그러면 그거를 예상되는 것도 조금 표현해주면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아니면 화살표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됐대? 버티기 선물 쌓고 버티기 됐잖아. 라면 이게 여기는 동. 라면 요즘에 요즘으로 어떻게 또 어떻게 돼? 생각해봐. 만약 문양지층에서 분이 부담이 저게 자기 도닥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내가 만약 일본 군사이라면 사실 버리죠. 일본에서 공무원이 네가 만든 한국 정상에서 물어봐. 아니 그냥 하고 만약에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저기 만약 내가 탈군이었다면 내가 무사할 때 어떤 차라리 나오시고 내가 만약 정군이었다면 내가 만약 정군이었다면 최종장 아니 아니요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아니 선생님 봅시다. 내가 만약 지구과의 조선이었다고 싸울 때 제일 무조건 제일 위에 사람 불리하지. 전쟁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말이죠. 그렇게 쉽게 딱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고민할 시간이 많을 거야. 좋아 좋아. 내가 만약 내가 만약 몇 분 남았어? 날짜는 5분 남았어. 어떻게 하였을까? 어떤 시인이나 오늘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얘는 다시 한번 김범희 얘들아 탐구 질문은 한 2개 정도. 나머지 더 생각이 나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시간 드릴게요. 어떤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게 빨리 도망치고 싶고 불리하니까 되게 열두척이랑 약속 있는데 10배 그러니까 좀 무섭고 고맙습니다. 들었어요. 이수인자고는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록 이수인자고는 하나가 무서웠을까? 아니요 나라를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네가 싫어
우리 예상 답변은 자, 세 번째 탐구는 예상 답변. 나는 이 둘에서 왜냐하면 이 바다가 늘어나면 왜냐면 여기 있는 여자랑 이 33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세트 훈련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꺼번에 저희 진짜 못해요. 저희가 지금 내가 다른 두 번째 탐구는 만약 이해한 상황이 어떻게 그거는 그냥 저희 수업을 연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12시간인지 12시간인지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약 330점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질 수밖에 없는 데라고 저희가 수업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그리고 아니야, 주민들한테 명령 있어. 그러면 주민이 예상 답변 수린이가 명량 있어. 수린아 너는 어떤 질문을 답변하면 왜냐면 발표할 때 엉균이 엉균하면 안 해요. 근데 그건 정확히 엉균이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배를 다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와 있어. 근데 있잖아 만약에 그거 그 미음을 썰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같이 했는데 해봤어요. 자, 우리 탄산도 됐죠, 전환민전투, 행주 됐죠, 그리고 명량이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급 자료에 있는 자료도 참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준 기본 자료보다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우리 모둠에서 조사한 사건을 한번 전기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기 싫은데 일부러 한 거 아니죠, 우리가? 우리 두 가지 사건이라 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텐데 우리 동명상황 모두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죠? 혹시 지휘봉 하나 더 필요해요? 알았어요. 선생님도. 자,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나 친구가 옆으로 조금만 해봅니다.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안 보이면 일어서서 보세요. 지금부터 한산도 대첩이랑 정원지 전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이유는 그 외가 백지의 식량고를
준비 안 돼가지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 전라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 사실을 듣고 일본 수군이 견내량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일본 수군을 어영강이 먼저 5척의 배로 유인해가지고 이 한산도에서 항복진을 펼쳐 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는 저항진 전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한산도 대첩과 같이 육지군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라도를 노렸는데 요거는 바다와 다르게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일본군들이 지형을 잘 모르니까 특수부대를 이렇게 보내서 푯말을 세워서 산지 지형을 잘 모르니까 푯말을 세워서 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복하고 있던 곽재우 장군님의 의병들은 그걸 보고 곽재우 장군님이 이 푯말을 정암진 쪽에 있는 늪지대로 유인을 시켜서 그 매복시킨 군사들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이 곽재우 장군님이 매복시켜서 유인전을 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긴장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산도 대첩이나 정현전투 결과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서 일본군들이 전라도를 함락시키는 것을 막아냈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조선군이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한산도 대첩이나 정암진 전투에서 졌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훈 친구. 저는 조선이 이 전라도의 국진지를 뺏겨서 좀 정말 불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암진이랑 한산도에서 모두 다 전라도를 받기 위해 한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선군이 이 고창진을 뺏겨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 친구. 저는 그 일본이 전라도를 곡식을 얻으려고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라도를 딱 얻어서 임진왜란이 7년이 아니라 11년 이렇게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동현 친구. 저는 전라도를 뺏기면 또 거기서 곡식을 얻어서 일본군이 원래 위로 올라가려고 곡식을 얻어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얻은 다음에 올라가서 조선을 아예 정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연 친구. 저도 정훈 친구와 비슷하게 일본들이 곡창지를 차지하려고 해서 거기서 곡식을 얻고 힘을 내가지고 명나라까지 가서 조선을 아예 일본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강호모 친구. 한산도 대첩이랑 정원지 전투에서 졌다면 이제 한산도 대첩이랑 정원지 전투는 다 전라도에 있는 곡식을 얻으려고 벌인 전투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진다면 이제 전라도의 곡창지대까지 뺏기고 그리고 계속 일본군들이 북상하여서 잘못하다가는 이 조선이 완전 외나라의 영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산도 대첩이랑 정한진 전투가 중요한 전투다 그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좀 주세요.
가득 줄을 붙는데. 아, 우리 명랑해져. 혹시 지휘봉 하나 더 필요합니까? 네. 세종대왕 모둠의 명량해전 100% 시작하겠습니다. 원인은 조선의 원래 이 원균의 모함을 받고 백의정군을 하던 이순신이 다시 원균 실청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죽자 다시 이순신이 총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남해안, 전라부, 동부 지역을 점령했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과정은 이순신이 울두먹에서 적과 싸웠고 적장수가 목에 베어서 죽었고 이때 일본 해가 떨어졌습니다. 이 조선 쪽으로 오던 물살이 갑자기 일본 쪽으로 물살이 가면서 그 물살이 바뀌면서 이제 조선 쪽으로 유리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만약에 물살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조선군이 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30척 대 12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살이 조금 도와줘서 조금 더 한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조선군이 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퇴를 하여 조선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일본은 계획을 실패했고 남해안으로 퇴각하여 성을 지어 버텼습니다. 버티기 작전을 하였습니다. 참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넓은 바다에서 전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입니다. 차연 친구. 이제 우리나라 배가 적잖아요. 이제 적게 배는 많은데 우리나라 배는 적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좁은 데서 해서 한 대씩 이렇게 오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곳에 있다면 여러 대가 한 번에 와가지고 우리가 졌을 것 같습니다. 동현 친구. 저는 넓은 바다에서 일본이 330척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펴서 오면 한산한 대처럼 우리 조선 수군은 배가 적기 때문에 하객지는 못 피니까 질 것 같아요. 가온 친구. 저는 넓은 바다에서 싸웠으니까 조선의 배가 적은데 일본의 배가 많으니까 일본의 배가 조선 수군을 다른 데로 이렇게 여기가 조선 수군 있으면 일본 배가 돌아서 그냥 한 번 더 갔을 것 같습니다. 아, 돌아서 갔을 것 같다. 사연 친구. 네, 저는 넓은 바다니까 아무리 조선군이 이기고 있어도 일본군이 지고 있으니까 도망칠 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모 친구. 엄청 넓은 바다니까 만약에 하객진을 피더라도 공간이 많이 남겠죠. 12척이 이제 하객진을 피는데 그래서 일본군들이 완전 300척이나 되는데 넓은 바다니까 완전 조선군들이 완패할 것 같습니다. 도현 친구. 저는 학교 친구들과는 좀 다른데 만약에 넓은 바다에서 싸웠으면은 넓은 바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물살이 세지고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거기에서 12척 그렇게 싸운다면은 저 외나라의 배들은 빨리 가는 게 쉬운데 그러면은 물살이 완전 세지면 이게 휘청휘청거리면서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선 분들이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겼을 것 같아. 현준 친구. 원래 명량해적 때는요 거기 울돌목 물살이나 아니면 지형을 이용해서 일본군들의 배를 부쉈는데 아마도 넓은 바다에서 하면은 그런 지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전략을 쓰지 못하고 아마도 조선 수군이 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불리했는데 이긴 저 명량해전에서 이긴 비결이 그러면은 현준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비결. 저는 아마
봐도 물살이라서 생각해요. 울산. 울산을 그럼 다른 말로 그냥 지리나 지역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비결이 있었구나. 네. 저 밑에 있는 타부질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한번 해볼까? 네. 네. 다음에 우리 행주 대처 한번 네. 저기서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친구들 앞에서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행주 대처 한번 그런 거 저 모든 보내줍니다. 그렇게 알아? 지금부터 저희 주목 모둠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주대처는 권희열 장군이 한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 행주산성에서 전투를 준비했고 일본군은 먼저 지금 한양은 그럼 지금 조선군 영역이었어요? 아니면 일본군 영역이었어요? 아, 일본군이 함락을 했어요 벌써?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선은 일본보다 훨씬 사람 군사 수도 적고 하긴 했지만 이제 화약 무기의 그런 효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일본에게 이제 화약을 쓰고 해서 행주산성에서 막아내는데 이제 무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여자들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가지고 올라오는 일본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지원군을 보고 이순신 장군의 배인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탐구 질문을 하면 만약에 이제 행주대첩에서 조선이 졌다면 조선의 영토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영어 친구. 저는 일본군이 그 북상에서 이제 조선군의 영토가 또다시 이렇게 갈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주대첩이 한양이랑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 이제 행주산성 뚫고 한양까지 올라가서 이제 한경도 이제 거기까지 다 점령할 것 같습니다. 영어 친구. 저는 행주산성을 일본의 본진 기지로 삼아서 전라도를 좀 공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 저도 영어 친구처럼 한경도 쪽도 이제 행주산성에서 이겼으니까 한경도 쪽도 일본 땅에 졌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 여기서 조선군이 졌으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회를 타가지고 동현 친구처럼 전라도를 함락할 것 같습니다. 미나 친구. 저는 만약에 행주대처를 졌다면은 일본군이 다시 북상하고 한양성을 다시 한가시킬 것 같아요. 평양 혹시 평양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청량이 어디쯤에 있어요? 한 6쯤. 아, 다시 저까지 올라갔을 것 같다 이 말이죠. 다른 답변 이제 없을까요? 다른 친구. 저는 행주산성 지금 지역이랑 그 위쪽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식량 부족했으니까 전라도 쪽까지 이제 다 점령을 했을 것 같아요. 범인 친구.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배인 줄 알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의 배를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가나요?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수군이잖아요. 아니, 그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바다 쪽에서 계속 일본군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도 이제 조선 수군을 보면 싸우지 말고 도망을 가라고 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순신 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지원군이 혹시 배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육군들이 지원을 하러 온 거예요? 배를 빌려서 지원을 어떤 강을 그럼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한강을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지원을 한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탐구 질문을 하자면 만약에 이제 일본군이 행주대첩에서 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원래 상황이라면 포기를 하지 않고 또다시 침략을 했는데 일본군이 그냥 포기를 하고 돌아갔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영훈 친구. 일본군이 좀 빠르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주산성마저 포기하게 되면 이제 일본군들이 노려볼 만한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칠 때 또 밑에 이순신이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처럼 일본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다, 그지? 또 다른 얘기.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문이나 보충 다현 친구. 만약 소민 친구와 사연 친구가 그 전쟁을 하다가 무기가 다 떨어졌을 때 권율은 행주 칭하로 했지만 소민 친구와 사연 친구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소민 친구랑 서현 친구 거기 있는 군사예요? 군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그 일본군이에요? 조선군이에요? 아니 조선 조선군이에요? 네. 조선군이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다른 내가 만약에 그 행주산성에 있는 우리 백성이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그 도구로 이용해서 좀 일본군이랑 싸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행진한성에 불이 붙어서 한쪽이 무너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일본군이 타고 들었다 했는데 그 성 안에 무기 하나 둘쯤은 있을 거잖아요. 뭐 총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라도 던져서 못 올라오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할게요. 나중에 탐구집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롭게 안내용도 있을 거고 우리 사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사건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뭐 새롭게 배운 것도 좋고 느낀 것도 좋고 혹은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밀교사 삼을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또 반민교사 삼을 점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친구들 먼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생각. 자, 생각이 다 된 모듬 안에서 편안하게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죠? 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일찍밖에 없는데도 이 330석이라는 배를 밀었잖아. 그래서 그 강한 긍정이랑 그 두려움을 없애는 힘을 나타내 먹고 싶어. 노래 보는 거 아니겠네. 자, 선생님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선생님 얘기 못해서 하시면 지금 하면 되지. 선생님, 제가 한번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면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게 일본은 약 330척의 배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를 배는 보다 12척밖에 없으니까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되게 잘 짜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게 전 정면교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웃고 있어서 안 시킬 수가 없네. 멘트 좀. 여기서 힌두 대처거든. 이 여자들이 이 힌두 치마에 돌을 놓고 하면서 돌로 일본 군들 못 올라오게 하는 게 그런 정면교사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정면교사일 것 같아요. 미나 씨. 네. 그런데도 우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본을 대박이 혹시 반면교사 보는 적 없어요? 반면교사 생각하시죠? 사야지. 저는 여기 행주를 쪽에서 그 일본군이 배가 이순신 장군님의 배인 줄 알고 도망쳤잖아요. 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은 계속 바다에서 싸워서 육지에서 혹시 잘 못 싸웠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시도를 또 해보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친 거. 좋아요. 또 반면교사 3번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소감 그걸 새롭게 알게 된 편하게 정면교사 반면교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영훈 씨. 저는 수업 그 초반에 좀 떨렸는데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적응이 돼서 좀 파워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영훈 지금. 저도 영어 친구와 같이 처음에 떨렸는데 조금 가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유행 같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니죠? 우리 둘이 지금. 저는 앞에 친구들과 같이 좀 처음에 진짜 떨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놀랐어요. 실망했어요? 우리 성모 친구. 아니, 이 공부 수업을 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약간 뭐 무서운 말을 해서 너무 하기 전에 너무 진짜 떨렸는데 무서운 말 써? 진지한 말로 진지한 말로 열심히 하자고? 예, 진지하게 약간 이게 뭐길래 했는데 이게 뭐길래 진지하게 말하는 거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우리 2학기 학급 회장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감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항산화 대첩하고 이 명령회전을 엄청 전 잘 몰랐었는데요. 네. 여기 친구들이 엄청 잘 소개해줘서 잘 알게 됐어요. 잘 알겠습니까? 현재 한번 해봐. 짧게 해봐. 이거 퀴즈 대첩 저희가 조사한 거 이거 발표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 저기 동영 상황 등에 저 정암진 전투로 해서 저는 원래 정암진 전투를 좀 모르긴 했는데 그래도 저 발표를 통해서 저는 정암진 전투가 무슨 뭘 했고 뭐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정한진 전투를 한 박지현 장군도 지금 군체 있으니까 가본 적 있어요? 네. 저 가봤어요. 나중에 같이 가볼까? 네. 시간 한번 많이 가져봐. 가봤어요. 자전거 타고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뒤에 우리만의 인사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선생님들 보면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누가 인사해? 예요 나요? 소민준과 크게. 반갑게 해주세요. 다 따스하게. 차렷 바른 자세 인사 사랑합니다.